연봉 3천만 원인 당신과 연봉 1억 원인 당신의 직장 동료가 똑같은 투자 전략을 쓴다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투자자가 주식의 80%를 투자하면 위기 상황에서 생활비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복리의 마법은 깨집니다. 반대로 연봉 1억 원인 투자자가 예금의 50%를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약 4,6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 2억 원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선 안 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금융 전문가 23명을 인터뷰했고 자산 배분에 관한 학술 논문 18편을 분석했습니다. 뱅과드, 찰스 슈왑, 모닝스타 같은 세계 최고 금융기관의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소득 수준이 투자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자신의 연봉대에 맞는 정확한 투자 로드맵을 얻게 됩니다. 연봉 2천만 원대부터 2억 원 이상까지 모든 소득 구간별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투자법을 따라하다 실패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트 위 왜 소득별로 달라야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소득별로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할까요? 뱅갈드 연구에 따르면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 성과의 88%를 결정합니다. 88%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느냐가 당신의 투자 성과를 거의 전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첫째, 시간 지평선,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둘째, 위험 감수 능력, 시장이 폭락할 때 버틸 수 있는가. 셋째, 소득 수준, 매달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투자 조언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위험 감수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A씨, 월급은 세후 약 250만 원입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월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을 주식에 100%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2년처럼 주식시장이 30% 폭락하면 A씨의 1년치 저축 600만 원은 420만 원이 됩니다. 18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A씨에게 180만 원은 거의 4개월치 저축액입니다. 심리적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제 연봉 1억 원인 B씨를 봅시다. 월급은 세후 약 70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면 저축은 월 300만 원입니다. 같은 30% 폭락이 일어나면 1년치 저축 3,600만 원은 2,520만 원이 됩니다. 1,080만 원 손실입니다. 금액으로는 B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B씨는 매달 300만 원을 저축합니다. 1천만 원 손실은 약 3개월 반이면 만회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B씨는 여전히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득 수준이 위험 감수 능력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엠파월의 2025년 데이터를 보면 20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33.88%를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왜일까요? 위험 회피 성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소득이 낮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이 필요하고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현금 비중이 20% 미만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높아졌기 때문이죠. 파트 2,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의 전략. 이제 구체적인 소득별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입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시간당 1,030원입니다.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9만 6천 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16만 원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월 저축 가능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가 아닙니다. 비상금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월 저축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한 돈을 손실을 감수하고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플랜입니다. 1단계 비상금 300만 원 월 50만 원 저축 기준으로 6개월이 걸립니다.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것은 투자금이 아니라 생존금입니다. 저축은행 자유적금이나 은행 입출금 자유예금에 넣어두세요. 언제든 인출 가능해야 합니다. 2단계 소액 투자 시 비상금 확보 후 월 저축액의 50%를 투자에 배분합니다. 월 50만 원 저축한다면 25만 원은 투자, 25만 원은 추가 비상금 또는
단기 목표 자금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인덱스 펀드 또는 ETF 60%, 채권 또는 채권형 펀드 40%. 왜 주식 60%일까요? 젊고 시간이 많지만 손실 감당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80%나 100% 주식은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상통 예시입니다. 국내 주식은 코덱스 200 또는 타이거 200 같은 코스피 200 ETF를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0.0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채권은 코덱스 국고채 또는 타이거 국고채 3년 같은 단기 국채 ETF가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 주식 투자. 연구할 시간과 자본이 부족합니다. 한 종목 폭락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 2배, 3배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암호화폐 올인.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 구간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 25만 원씩 10년 투자하면 연 7% 수익률 가정 시 약 4,300만 원이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30대 중반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트 3,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전략.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입니다. 한국 평균 연봉이 약 4,680만 원이니 이 구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한 범위입니다. 월급은 세후 약 250만 원에서 350만 원입니다. 월 저축 가능액은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은 본격적으로 자산을 쌓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핵심 전략, 공격적 성장, 안전판. 브리타니카 머니의 가이드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70대 30 또는 80대 20의 비율로 주식 대 채권 비율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높은 생활비와 주택 문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월 저축에 100만 원 기준, 주식형 자산 60만 원 60%, 국내 인덱스 ETF 30만 원, 미국 S&P 500 ETF 20만 원, 나스닥 100 ETF 10만 원, 채권형 자산 20만 원 20%, 국내 단기 국채 ETF 20만 원, 현금성 자산 20만 원 20%, 고금리 적금 또는 CMA. 왜 이렇게 배분할까요? 첫째, 60% 주식은 장기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80%보다 낮아서 변동성을 줄입니다. 둘째, 국내와 해외 분산, 국내 경제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셋째, 20% 현금성 자산은 주택자금, 결혼자금 같은 중기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상품 예시입니다. 국내 주식 코덱스 200, 한국 대형주 200개 추종, 수수료 0.005%, 타이거, 코스피 전체 추종, 미국 주식, 타이거, 미국 S&P 500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투자 가능, ACE 미국 S&P 500 수수료 0.005%로 매우 저렴, 나스닥, 타이거, 미국 나스닥의 테크 중심 성장주, 코덱스, 미국 나스닥액 선물 H 환해지 상품, 채권, 코덱스 국고채 3년, 안정적 수익, 타이거, 단기 선진화 일드 합성 H, 약간 높은 수익, 약간 높은 위험. 월 10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8% 수익률 가정 시 약 5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도 목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리밸런싱 전략. 연일에 매년 같은 날짜에 리밸런싱 하세요. 예를 들어 1년 후 주식이 70%로 늘어났다면 10%를 팔아서 채권과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50%로 줄었다면 채권과 현금에서 10%를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코리아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2%만이 자신의 연봉이 기여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이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봉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가진 돈으로 최선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지금 월 100만 원 저축이 20년 후 5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자, 이제 더 높은 소득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4, 연봉 5천만 원, 8천만 원대의 전략. 연봉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국에서 상위 30%에 해당합니다. 월급은 세후 약 350만 원에서 550만 원입니다. 월 저축 가능액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본격적인 자산 축적이 가능합니다. 찰스 슈와브의 가이드에 따르면 이 소득 구간과 연령대는 더 공격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합니다. 핵심 전략, 글로벌 분산, 세금 최적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월 저축에 200만 원 기준, 주식형 자산 140만 원 70%, 국내 인덱스 40만 원, 미국 S&P 500 50만 원, 신흥국 또는 글로벌 ETF 30만 원, 섹터별 ETF 20만 원, 채권형 자산 30만 원 15%, 국내 중기국채 15만 원, 미국 국채
또는 회사채 15만원, 대체 투자 20만원 10%, 리트 10만원, 금 ETF 10만원, 현금성 자산 10만원 5%. 이 구간에서는 분산의 폭을 넓힙니다. 첫째, 신흥국 포함 타이거, 차이나 항쟁테크, 코덱스, 인도 니프티 옵시 같은 상품으로 고성장 시장에 투자합니다. 둘째, 섹터별 투자 타이거, 미국 테크톱10,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 같은 특정 섹터에 소액 배분합니다. 셋째, 대체 투자 리츠와 금은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합니다. 세금 최적화 전략 이 소득 구간부터는 세금을 신경 써야 합니다. ISA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ISA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3년 유지 시 수익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150만 원 저축한다면 ISA에 월 165만 원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환산하면 연간 약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추가로 연금저축 펀드도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넣으면 연말에 약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글로벌 분산 타이거 글로벌 리츠는 전 세계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코덱스, 미국 채울트라 30년 선물은 장기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자산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섹터별 추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한국의 강점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스닥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금투자는 코덱스 골드 선물로 환해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 20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연 9% 수익률 가정 시 약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노후 준비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파트 5,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대의 전략.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국에서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월급은 세후 약 55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월 저축 가능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전략, 최대 분산, 세금 최적화, 대체 투자,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월 저축액 400만 원 기준, 주식형 자산 280만 원 70%, 국내 인덱스 60만 원, 미국 대형주 100만 원, 미국 중소형주 40만원, 대형주 S&P 500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소형주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신흥국 40만원, 선진국 유럽, 일본 40만원, 채권형 자산 60만원 15%, 국내 장기국채 20만원, 미국 국채 20만원, 회사채 또는 하이힐드 20만원, 대체 투자 40만원 10%, 리츠 15만원, 금 15만원, 원자재 또는 인프라 10만원, 현금성 자산 20만원 5%. 이 구간의 핵심은 최대 분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한 지역, 한 섹터에 집중되는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소형주도 추가하고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대체 투자 비중을 10%까지 늘립니다.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인프라 MLP와 원자재 가격에 투자하는 타이거 원자재 선물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최적화, 고급 전략. 이 소득 구간은 세율이 높습니다. 소득세율이 약 38.5%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월 50만 원씩 600만 원 납입합니다. IRP 퇴직연금도 월 25만 원씩 3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합계는 연 900만 원이 되고 세액공제로 무려 약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ISA 계좌 활용 월 165만 원씩 연 2천만 원 납입 후 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정 금액 비과세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로 모아놓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안정적인 자산, 채권, 배당주를 넣고 일반 계좌에는 성장주를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월 40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연 9% 수익률 가정 시 약 26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파트 6, 연봉 1억 2천만 원, 2억 원 이상 전략. 연봉 1억 2천만 원 이상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국에서 상위 3% 이내에 해당합니다. 월급은 세후 약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입니다. 월 저축 가능액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산 보호와 세금 최소화, 그리고 전문 자문이 핵심입니다. 핵심 전략, 글로벌 최대 분산, 세금 최적화 극대화, 대체 투자 확대. 해당 구간에서는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보다
관리 방법을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위험 분산입니다. 자산이 크면 클수록 한 번의 폭락이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봉 소득 구간의 세율은 최대 49.5%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풀로 활용하고 배우자와 자산이 명의를 분산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낮거나 없다면 배우자 명의로도 투자하세요. 배우자 ISA, 연금저축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억 원을 넘어가면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도 검토해보세요. 법인 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을 수 있으며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 소득 구간에서는 독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재무 설계사를 통해 장기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자문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세요.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 70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연 9% 수익률 가정 시 약 46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파트 7. 공통 원칙과 실수 방지. 그럼 지금부터는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행 따라가기. 2021년 NFT 열풍, 2017년 비트코인 열풍처럼 모두가 열광할 때 뛰어들면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둘째, 과도한 집중.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전체의 30% 이상 넣지 마세요. 셋째, 손실을 피 집착. 손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현금을 갉아먹습니다. 넷째, 복잡한 상품.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지 마세요. ELS, DLS 같은 파생결합 증권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득별 투자 전략을 완벽하게 다뤘습니다. 연봉 2천만 원대는 비상금 우선, 소액 투자로 습관 형성.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는 60% 주식, 국내외 분산. 연봉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는 70% 주식, 글로벌 분산. 세금 최적화.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대는 최대 분산, 대체 투자 도입. 연봉 1억 2천만 원 이상은 자산 보호, 세금 최소화, 전문 자문. 핵심 원칙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절대 시장 타이밍 하지 말고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감정을 배제하고 장기 투자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3년간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금융 전문가 23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재무 설계사, 세무사, 펀드 매니저, 은퇴 전문가들이었죠. 학술 논문 18편을 읽고 분석했습니다.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벤갈드 리서치, 모닝스타 연구들이었습니다. 소득별 투자 성과 데이터를 3개국 10년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더 이상 유튜브에서 무조건 주식 100% 같은 무책임한 조언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쓰세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투자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투자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